안녕하세요. 로우메인텍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버와 인공호흡기 간단한 소개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인공호흡기는 1971년에 처음 소개가 된 이후로 40년 넘게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만 대 이상의 서버 시리즈 벤틸레이터가 판매가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인공호흡기를 평가받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인공호흡기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인데요. 이 Latent Inspiratory Flow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폐포가 다 오픈이 되기 시작하고 프레셔 드랍이 발생합니다. 프레셔를 계속해서 유지해 줘야지 옥시저네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폐포가 딱 오픈이 되면서 그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옥시저네이션이 잘 되도록 프레셔를 유지해 주는 기능이 우수하고요. 또 타임 컨스턴트 밸브 컨트롤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호기를 할 때 반대로 벤틸레이션을 할 때 호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기 시에 환자에 들어갔던 압력과 플로우를 아주 빠르게 빼주면서 동시에 핍은 잘 유지하는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기에 벤틸레이션에서 아주 신속한 CO2 제거가 가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소닉 플로우 트랜스듀서라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인데 초당 2000번의 센싱을 통해서 환자의 싱크로를 높여주고 이 WOB 환자가 하는 일을 굉장히 낮춰주어서 편하게 환자가 호흡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 밸브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폐를 보호하도록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거는 서버 I 외관입니다. 모니터, 그리고 본체, 카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0 버전까지 판매가 되어 현재 보급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9형 버전 같은 경우엔 모양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출시된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현재 출시되고 있는 것은 초기에 판매되었던 인공호흡기와 외관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향상된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Circuit Compliance Compensation CCC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Circuit Compliance 서킷의 환자 회로의 수능도입니다. 환자 회로의 수능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 보상을 사용한다. ON을 하고 OFF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는 ON입니다. 컴펜세이션 보상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주황색이 켜지면서 C자가 컴펜세이션의 C자가 표시되면서 환자에게 실제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을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VT를 보면은 334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컴펜세이션 기능을 오프하게 되면은 이 주황색 라인이 사라지면서 타이달 볼륨이 한 40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 정도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인공호흡기가 주는 모든 타이달 볼륨을 다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고요. 하지만 이 인공호흡기가 현재 이 타이달 볼륨이 환자한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컴펜세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환자한테 들어가는 실제 타이달 볼륨을 표시해 준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페이션트 서킷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서킷 컴플라이언스가 측정이 됩니다. 현재 이 서킷 컴플라이언스는 이 서킷의 컴플라이언스는 2.27ml per cmH2O인데요. 압력을 1을 줬을 때 약 2.27에 해당하는 타이달 볼륨은 환자한테 들어가지 않고 요 서킷 안에 머문다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시 어바브 PB라는 프레셔 레벨을 15를 줬을 때 15 곱하기 2.27을 하게 되면은 약 35, 36 그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만큼의 타이달 볼륨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컴펜세이션을 킨 경우에는 이 모든 타이달 볼륨에서 실제로 환자한테 들어가는 것만 디스플레이 해주게 됩니다. 이 기능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는 O2 셀이라는 건데 저희가 FiO2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월 O2랑 월 에어로부터 이쪽으로 가스가 들어옵니다. 가스가 들어와서 세팅된 FiO2가 이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요. 믹스가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앞에서 O2 셀이란 장치를 통해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O2 셀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 모니터링 되는 O2 셀은 기계 내부에서 측정했다는 게 문제죠.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네뷸라이저 사용 시에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브 울트라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에 인공호흡기 전용이고요. 초음파 진동 방식입니다. 인공호흡기 전용이란 말은 추가 플로우나 볼륨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플로 트라우마나 바로 트라우마가 이제 발생될 확률이 거의 이제 적은 거고요.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고 고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이제 좀 더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뭐 10%가 넘는 10%, 12%, 뭐 많게는 17%까지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효율이 있습니다. 소음이 없고요. 약물이 버려진 양이 적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트 네뷸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공호흡기용이 아니라 환자가 이제 뭐 가정에서나 병동에서 네뷸라이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외장형 제트 네뷸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아주 빠른 플로우, 즉 이걸 제트라고 하는데요. 아주 빠른 플로우를 통해서 약물을 기체화시켜서 환자한테 제공하는 건데 이것의 문제는 아주 빠른 플로우를 만들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와 PIP죠. 타이달 볼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원치 않은 프레셔나 타이달 볼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이 플로우를 만드는 과정에서 룸에어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FiO2를 설정하고 그게 이제 잘 들어가는지 모니터링 되는 것은 기계 내부인데요. 이 키트, 보통 사용하는 이 키트가 환자 바로 앞에 달리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된 FiO2에 이제 21%의 FiO2로 만들어진 플로우가 합쳐집니다. 따라서 O2가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지를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트리거가 둔감해지는데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환자가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그 트리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2리터 per 민 분당 2리터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플로우가 결국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제 트리거 센시티비티가 민감도가 좀 둔감해집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는데도 그게 인정이 안 돼서 RR이 감소하거나 혹은 앰니아가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뷸라이저 사용 시에 필요하시면 트리거를 1, 2단계 민감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때까지 많이 안 하셨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환자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힘이 없거나 굉장히 이제 지친 노인 환자분들 특히 이렇게 트리거가 이제 둔감해져서 앰니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RR을 잘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큰 소음으로 인해서 특히 야간에 시끄럽기도 하고 환자가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입자 크기가 약간 이제 불규칙하고요. 매뉴얼에서는 다 다르긴 한데 뭐 2에서 5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큰 입자가 들어가서 이피셔런시가 좀 낮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라는 것도 있는데요. 현재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네뷸라이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어로젠 프로는 마이크로 펌프 방식이고요. 초당 128,000회 진동해서 여기 있는 약물을 이렇게 쏘아주는 거죠. 쏘아주는데 전통적인 이제 뭐 스몰 볼륨 네뷸라이저, 즉 젯 네뷸라이저인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뭐 더 많이 든다고 이 회사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추가 플로우나 볼륨이 없고요.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고 고르게 이제 분사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발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입구를 통하게 됩니다. 근데 입구의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작은 그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가 이쪽을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고르게 나간다는 것도 있고요. 소음이 거의 전혀 없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환자한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버려지는 양도 적게 되고 또 환자에게 에스피레이션 되지가 않는다는 게 기존의 이제 네뷸라이저의 좀 단점은 이제 이게 이제 수평이 안 맞거나 하면은 이 약물이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은 뭐 흘러나와서 환자한테 에스피레이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기울이거나 해도 약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는 없는 구조이고요. 굉장히 작게 기체화가 되어야지만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에스피레이션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아이콘 눌러주시면요, 모드랑 파라미터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쪽에서는 알람 오프, 알람을 2분 동안 끌 수가 있고, 좀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알람의 범위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람의 범위는 이쪽 보시면 작은 숫자가 있는데요, 40이라는 숫자가 약간 안 보이긴 한데 이쪽의 숫자나 뭐 이런 숫자, 또 이런 숫자, 이 작은 숫자를 변경해 가지고 알람에 뜨는 조건을 만족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트렌드 버튼, 그리고 이쪽 퀵 액세스에서 루프가 있습니다. 루프 보시길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 메뉴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컴pensation을 기능을 켜고 끄실 때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보면 어디셔널 밸류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눌러주시면 처음에 모니터링 되는 1페이지를 보고 계신데 2페이지, 3페이지 등등 다른 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 게 이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보면은 요건 이제 다이얼 버튼이에요. 이제 파라미터 원하는 이제 수치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이얼을 통해서 숫자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요 가운데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억셉을 하는 거죠. 확인 키입니다. 요거는 이제 확인 키고요. 돌려주시는 거는 숫자의 증감이나 가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보시면은 이 홀드 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스피레이터리 홀드랑 익스피레이터리 홀드가 있는데, 이제 롱 메커니즘 보실 때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계산하실 때 이게 이쪽이 이제 익스피레이션 홀드 키인데요. 홀드 키를 호기 때 홀드 키 눌러주시면은 이쪽에 exploration hold active라고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메시지가 뜨면은 이 홀드 키를 이제 손을 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기가 진행 중일 때 이 inspiratory hold 키를 눌러주시면은 흡기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쭉 홀드가 잡힙니다. 1, 2초, 뭐 2, 3초 정도 잡아주시면은 이쪽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홀드가 액티브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은 놓아주시면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이런 메커니즘 그 계산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트 브레스인데요. 100% 산소를 1분 동안 제공하고요. 2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이제 보통 응급 순간에 이 FiO2를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100% 산소가 1분 동안 쭉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의 다이렉트 액세스 너비라고 하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값이 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고요. 그 값은 이 메뉴를 눌러서 그쪽에 설정을 하고 또 억셉을 눌러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변경함으로써 조정함으로써 이 수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스탑 벤틸레이션은 이 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원을 완전히 끄시려고 하시면 이 모니터 뒤편에 전원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파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죠. 세 가지의 파형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프레셔, 플로우, 볼륨, 웨이폼이 있습니다. 파형이고요. 이제 스칼라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를 보시면은 CMH2, 리터 퍼민, 그리고 밀리리터로 나와 있고요. 이 양압 환기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게 압력을 계속해서 양압의 압력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 프레셔 컨트롤로 되어 있고 PB5에 PC above PB 20 CMH2로 되어 있습니다. PC above PB인데요. PB 현재 5죠. 그래서 여기 5만큼의 PB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모니터링 되는 값이 5가 정확히 잘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 위에 얼만큼의 프레셔 컨트롤, 얼만큼의 프레셔 레벨이죠. 얼만큼의 프레셔 레벨을 주는가가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을 주게 되면은 이 PIP5에 20을 추가해서 피크 프레셔가 25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인공호흡기는 이제 PIP를 설정해서 PIP을 포함한 값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브와이 인공호흡기는 PIP이랑 PIP 위에 추가적인 프레셔를 확인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피크 프레셔 PIP가 완성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알람 범위를 조절하는데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 범위는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값은 40입니다. 40이라서 여기 보시면 40이 적혀 있죠. 이만큼의 점선이 40인데 환자가 이제 점점 기도 압이 높아지거나 저항이 높아져가지고 압력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재채기를 하거나 했을 때 이 40이라는 어퍼 리밋을 넘게 되면은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 프레셔 파형에서는 이제 초반에 환자와의 오버슈팅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중간에 재채기가 있는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솟아오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에 환자가 흡기 도중에 호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이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흡기 도중에 환자가 마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압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흡기가 이제 끝나서 호기로 전환되는데 환자가 계속해서 흡기를 하게 되면은 뭐 더블 트리거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이 프레셔 웨이브폼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PB 가끔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리키지가 있어서 PB 이렇게 유지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자발호흡이 너무 강할 때 처음에 이쪽에서 아주 자발호흡을 많이 걸었을 때 폐가 음압이 되면서 PB 이렇게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이팅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 프레셔 웨이폼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플로우 웨이폼입니다. 지금 흡기는 위로 올라가고 호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RR을 2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RR이 20이기 때문에 이쪽에 모니터링도 RR이 20이 되어 있죠. 환자의 자발호흡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니터링 되는 값이 예를 들어 30이다 라고 하면은 환자 자발호흡이 10회가 있는 것입니다. 10회 플러스 세팅된 강제호흡 20회에서 30이 표시될 텐데 어쨌든 지금은 20만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발호흡이 0이 상태고요. 60초 동안에 20번의 호흡이 들어가려면 3초에 한 번씩 호흡이 들어갑니다. 흡기 시작부터 흡기 시작부터 다음 흡기의 시작까지가 3초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I 레이쇼를 1대2로 사용하고 모니터링이 1대2로 되고 있기 때문에 흡기 1대 호기 2, 흡기 1대 호기 2, 흡기 1대 호기 2 이런 식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에게 들어갔던 플로우가 다 빠져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들어간 게 다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COPD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나와야 될 게 못 이제 기도 저항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쭉 끌리다가 결국 다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흡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의 파이팅이 있거나 환자의 RR이 너무 빨라졌을 경우에 환자 사이클이 안 좋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호기 중간에 환자 흡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여기 색깔 칠한 만큼의 플로우가 환자 안에서 이제 고여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반복한다 하면은 CO2가 리텐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토 PB라고도 부르고요. 물론 이쪽에서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이 값을 두 번째 페이지에 VEE라는 이런 수치를 통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또 PB 있으면은 이쪽 PB에 저희가 세팅된 PB인데 이 PB, 오토 PB 발생하면 이 PB 올라가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그 토탈 PB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플로우 웨이폼에서는 이제 환자에게 들어갔던 게 다 나오는지가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볼륨인데요. 볼륨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VTI랑 VTE가 있습니다. 타이달 볼륨이 507이 들어가고 있고 491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들어간 게 다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간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507만큼 들어가고 491만큼 거의 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리키지가 발생한다 하면 들어간 만큼 안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약 200 정도의 리키지가 있는 건데요. 안 나오게 돼서 200만큼은 어디로 새버린 거죠. 그래서 새버린 건 끝이 나고 다음에 다시 0부터 시작하는데 또 리키지가 있기 때문에 딱 이만큼밖에 나오지 못하고 이만큼 이 높이만큼 어딘선가 리키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리키지가 있는 경우는 서킷이나 클로즈 석션 시스템 쪽 어딘가나 아니면은 커브 프레셔 쪽이기 때문에 새는 곳을 확인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이 웨이브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피크 프레셔 25 모니터링 하시는 거 그리고 어퍼 프레셔 리밋 설명드렸고요. PMI는 민 프레셔입니다. 민 프레셔 PIP 알려드렸고 RR, FiO2, I 레이쇼 다 아시는 거고요. VTI랑 VTE가 있고요. 이제 미니 볼륨을 이제 세팅 하시겠죠. 미니 볼륨은 이제 저희가 설정은 타이달 볼륨이나 프레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RR을 곱해서 미니 볼륨이 모니터링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미니 볼륨 어퍼 리밋이나 로어 리밋이 원치 않은 숫자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어느 정도 이제 원하는 골이 있으면 그 골을 중심으로 이 로어 리밋이나 어퍼 리밋에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드랑 파라미터 결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요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이 서버와 인공호흡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드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뭐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PRVC 컨트롤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펠 서포트, CPAP 서포트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MV 모드가 컨트롤 모드 개수에 맞게 SIMV 모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없지만 바탕화면에 이 스탠바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인베이시브 모드냐 아니면 NIV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IV는 NIV 선택하신 다음에 또 프레셔 컨트롤, 뭐 프레셔 서포트, 뭐 내절 CPAP 등등을 이쪽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컨트롤 모드, 서포트 모드, 컨비네이션 모드가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옵션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서 이제 이렇게만 나왔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뭐 볼륨 서포트나 뭐 바이벤트나 등등등 여러 가지 모드가 또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모드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로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하실 텐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표시된 것처럼 왼쪽은 볼륨 컨트롤이고요. 오른쪽은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봤더니 타이다 볼륨이 약 500 정도, 500은 아니지만 500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피크 프레셔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플로우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그림과 이 그림, 볼륨 타입에서는 컨스턴트 플로우를 사용하고요. 플로우 속도가 지속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속도는 이 높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높이가 지속적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호기로 전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프레셔 타입에서는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사용하는데요. 악셀러레이트의 반대죠. 아주 빠르게 올라간 다음에 점점 플로우 속도가 낮아지는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로 인해서 이 프레셔 웨이브가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프레셔도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프레셔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프레셔 컨트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피크 프레셔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피크 프레셔가 높아진 이유가 이제 속도가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 기도가 좁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는 피크 프레셔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플로우를 일정하게 주다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호기로 전환해버리게 되면은 이 마지막에 플로우는 거의 CS 익스체인지에 영향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즈, T포즈라는 변수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약간 호기로 바로 전환하지 않고 이제 프레셔랑 플로우랑 볼륨을 각각 다 멈추는 약간 일정한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갖는 게 이렇게 플라토 구간이 형성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기로 전환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는 아주 빠르게 들어간 다음에 처음에 아주 빠르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레셔,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셔를 컨트롤해줘서 프레셔가 이렇게 일정하기도 하지만 아주 빠르게 플로우를 쏘아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걸렸던 이만큼의 피크 프레셔는 이제 나오지 않고 굉장히 낮은 피크 프레셔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타이다 볼륨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T포즈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플로우가 점점 떨어지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사실 플로우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T포즈의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서 타이다 볼륨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피크 프레셔를 훨씬 더 낮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볼륨 컨트롤의 장점은 당연히 볼륨을 직접 입력해주기 때문에 환자한테 일정한 벤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은 피크 프레셔를 이제 고정해주는 거죠. 이제 낮게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고정해주기 때문에 환자에게 환자 이제 폐가 특히 안 좋은 환자에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의 특징을 알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넣어놨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볼륨 컨트롤이에요. 둘 다 볼륨 컨트롤인데 T포즈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10%의 포즈 기간을 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포즈 기간이 없이 바로 빠지게 됩니다. 플로우가 들어가다가 바로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들어가다가 빠지는 이만큼의 플로우는 거의 이제 폐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타이다 볼륨이 이만큼 다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억시네이션의
또 벤틸레이션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즈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타사 인공호흡기의 경우에는 그 T포즈 값이 기본 값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는 게 익숙하다면, 네, 이게 익숙하지 않고 이걸 사용하고 싶다면은 T포즈를 사용해서 조절하시면 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고요. 자, 볼륨 컨트롤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볼륨 컨트롤 눌러주신 다음에, 네, 처음에 이 모든 파라미터가 나오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인공호흡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기 전에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볼륨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표시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달 볼륨, RR, PIP, FiO2를 설정해 주시고 억셉을 눌러주시면 이 베이직이 이 아래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것에 대해서만 바로바로 설정이 가능하겠고요. 그 외에 뭐 I 레이쇼, T 포즈, T 인스프라이즈, 트리거 플로우가 설정 가능한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아이콘도 있고 여기 사각형 안에 뭐 TI, MV, 이 V 위에 점 찍힌 이런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I 레이쇼가 기본값이 1대2입니다. 1대2고 RR이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RR과 I 레이쇼 T 포즈에 따라서 이 TI, 인스피레이션 타임이죠. 흡기 시간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동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RR이 15회니까 4초당 한 번씩 숨을 쉽니다. 4초당 한 번을 숨을 쉬는데 I 레이쇼가 1대2입니다. 1대2이기 때문에 1.33초인가요? 1.33초 동안 흡기를 하고 1.66초 동안 호기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글씨가 안 좋아서. 네, 이 시간 동안에 다시 글씨를 쓸게요. 1대2면은 1.33초, 또 호기가 1.66초. 1대2로 네, 되어 있는데요. T포즈가 10%입니다. 10%라는 것은 총 호흡 시간이 4초이기 때문에 4초에 10%면은 0.4초가 되는 거죠. 0.4초를 이 전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흡기 시간에만 0.4초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1.33에서 0.4를 빼니까 0.93초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 다시 위로 가보면은 여기서 이 피크 프레셔보다 이 피크 프레셔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흡기 시간에 0.4초를 잡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흡기 시간은 줄어듭니다. 짧아진 흡기 시간 동안 동일한 타이달 볼륨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RR과 I 레이쇼 T 포즈의 관계에 따라서 TI가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TI를 좀 특정하게 설정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세 가지 값을 통해서 TI가 자동 설정되는 이 값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TI를 이 I 레이션 대신에 TI를 설정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기본 세팅 값을 바꿔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I 레이쇼를 세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 I 레이쇼로 나가고 있고요. 단지 이제 NICU, 특히 NICU에서나 가끔 이제 PICU에서 이제 TI로 설정하기 원하실 때는 네, TI 세팅 값을 해줍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성인 ICU에서는 I 레이쇼를 기준으로 본다. 특별하게 TI를 세팅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오른쪽 위에 이 사각형의 TI 값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니 볼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V 위에 점 찍힌 거는 flow라는 의미입니다. flow의 속도가 36L per minute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flow를 세팅하는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 Vmax라는 걸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서브와에서는 flow 속도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일단은 자, 다시 처음으로 그 전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볼륨 컨트롤을 쓰고 있는데요. 타이달 볼륨을 500을 세팅했습니다. 500을 세팅하게 되면은 이쪽에 타이달 볼륨이 500이 나오게 되겠고요. 500이 나오고 있는데 환자의 이제
에어웨이나 런 컴플라이언스 따라서 피크 프레셔가 바뀝니다. 피크 프레셔가 조절이 되는데 자동 조절이 되면서 원하는 타이다 볼륨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어퍼 프레셔 리밋이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이기 때문에 한 42 정도로 어퍼 프레셔 리밋이 되고 있는데 환자에게 시크레션 차거나 기도가 좁아지거나 런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점점 압력이 높아지다가 이 선에 닿는 순간에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 알람이 바로 이제 PAW 하이라는 알람인데요. 잠시 후에 보겠고요. 어쨌든 그 환자 폐를 보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퍼 프레셔 리밋을 굉장히 이제 면밀하게 컨트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타이다 볼륨이 잘 나오는지, 그래 거기에 대해서 피크 프레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방금 이제 그 어퍼 프레셔 리밋을 찍었을 때 PAW 하이라는 알람이 뜨는데요.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입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기도 폐쇄인데요. 어쨌든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다양한 현상들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알람이 뜰 수가 있고요. 또 환자의 기침이나 술톤 증가 등등으로 인해서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 이런 알람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진정시키고 세대비 약물 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네, 또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환자가 이제 굉장히 런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거나 기도 저항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어퍼 프레셔 리밋이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알람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AW 하이 알람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이어지게 된다면 exploratory mini volume low, 미니 볼륨이 이제 낮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 볼륨 낮다는 알람이 계속해서 뜰 수가 있고요. 이어지게 되면은 페이션 모니터에서 세츄레이션이 떨어진 알람이 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AW 하이 알람이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리케지로 인해서 볼륨이 세기 때문에 미니 볼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제 실제로 호흡이 불충분해서 뜰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서포트 모드에서 그런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디 있죠? 아까 전에 여기서 설명드렸죠. 어퍼 프레셔 리밋 값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오른쪽 위에 알람 프로파일에서 알람 범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아이콘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아이콘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콘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플로우 어답테이션이라는 기능이고요. 이제 요거는 컨스턴트 플로우를 의미합니다. 컨스턴트 플로우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컨스턴트 플로우 의미하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은 플로우 어답테이션. 즉 환자의 디맨드가 있으면 플로우를 더 줄 거냐. 플로우를 더 준다는 말은 저희가 볼륨 컨트롤은 저희가 볼륨을 컨트롤 해준다는 건데 타이다 볼륨을 예를 들어 500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500만 주고 싶은데 환자 혹시 디맨드가 있으면은 디맨드에 맞춰서 좀 더 플로우를 줌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추가적인 볼륨을 이제 주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플로우 어댑테이션이고 즉 ACMV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전혀 허용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요걸 선택해 주시면 명칭은 Without Flow Adaptation이고요. 이제 완전하게 이제 CMV죠. 저희가 설정된 타이다 볼륨을 주겠다는 거고요. 환자가 이렇게 이제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환자가 이제 마셨습니다. 마시면 음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세팅된 값만 주게 되는 거죠. 그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게 이 플로우 어답테이션 기능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Alternative Flow Pattern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Decelerating Flow입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Constant Flow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PRVC 모드가 없는 경우에 주로 이제 볼륨 컨트롤에서 이 Decelerating Flow로 바꿔서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Decelerating Flow의 장점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PRVC 모드가 요즘 거의 다 제공되기 때문에 많이는 사용을 안 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리거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트리그 플로우라고 되어 있고요.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이 2라는 의미인데요. 플로우 방식과 프레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방식을 여기 눌러주시고 이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은 숫자가 점점 커지면서 플로우 트리거링이 민감하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플로우 숫자가 작아지면서 프레셔 트리거링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셔 트리거링 방식으로 바뀌면서 점점 둔감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프레셔 트리거링은 이해하기가 쉬운 게 환자 흉곽에 음압이 걸렸을 때 이 마이너스 ECM H2O만큼의 음압이 걸렸을 때 자발호흡을 인정해 주는 건데요. 플로우 트리거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에 2리터 per min 1분당 2리터의 바이어스 플로우가 흐르고 있습니다. 타이다 볼륨 말고 그냥 플로우가 계속해서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소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리터 per minut입니다. 어쨌든 성인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2리터 per minute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어스 플로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환자가 그 중에서 일부분을 살짝 마시게 되면은 플로우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리터 per minute을 주고 있는데 들어온 것은 이제 2리터가 안 되게 되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환자에게 이제 그 트리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방식이 트리거고요. 플로우 트리거링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쪽에 2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2리터 per minute를 의미합니다. 리터 per minute 여기 나와 있죠. 2리터 per minute를 이만큼 2리터 per minute의 플로우를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것을 계속 주고 있는데 자, 저희가 2가 기본값입니다. 2가 기본값이면 2가 여기 있네요. 2를 기본값으로 하면은 2리터 중에서 80%, 즉 1.6리터를 마셨을 때 이만큼을 마셨을 때 트리거를 발생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5로 했다 그러면은 2리터 중에서 50%인 1리터를 마셨을 때 트리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8로 한번 설정해 볼 텐데요. 8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2리터 중에서 20%인 0.4만 아주 조금만 마셔도 환자가 이제 트리거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문제점은 아주 조금만 마셔도 트리거링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마시지 않았는데 리키지가 있거나 아니면 썰킷이 막 흔들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환자가 이렇게 막 돌아 눕거나 그럴 때 이제 원치 않은 트리거링이 발생해서 파이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 2에서 5값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음 보시면은 마이너스 10으로 세팅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PB 7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7만큼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근데 환자가 땡겼을 때 마이너스 10만큼을 땡기지 못하고 음압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마이너스 7만큼을 했기 때문에 PB는 다 빠졌지만 트리거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2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핍을 유지하다가 음압이 살짝 걸리면서 마이너스 2만큼의 음압이 걸렸을 때 프레셔 트리거링을 해주게 되겠고요. 프레셔 트리거링을 해주면 이 프레셔 웨이폼의 색깔이 칠해집니다. 다음으로 플로우 트리거링인데요. 플로우 트리거링에서는 보시면은 플로우의 변화를 감지해주기 때문에 플로우 웨이폼에서 변화를 감지해주면서 환자한테 트리거를 환자가 트리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민감도가 높아지면은 환자의 노력이 줄어들고요. 환자가 아주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너무 민감하게 되면은 오토 트리거링이나 파이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 트리거링이나 파이팅이 없으면서 가장 민감하게 설정하여서 환자 노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보통 서브아이는 2에서 5 정도 값에서 사용하면 되고 기본 값은 2입니다. 자, 다음엔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T포즈 값인데요. T포즈를 10으로 하면은 지금 RR이 15회니까 4초 동안 호흡을 하는 거고요. 4초 동안 10%면 0.4초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 5%니까 0.2초 동안이네요. 0.2초, 0%니까 0초. 그래서 포즈 구간만큼의 이렇게 멈추는 구간이 있는 거고요. 멈추면 멈출수록 흡기 시간 TI가 짧아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똑같은 타이다 볼륨을 주기 위해서 피크 프레셔가 이제 높고요. 좀 더 낮고 아예 T포즈 사용 안 하시면 조금 더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T포즈를 사용 안 하시게 되면은 들어가는 플로우가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가는 플로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하는 타이다 볼륨 세팅하면은 T포즈가 있는 게 가스 익스체인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T포즈에 대해서 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프레셔 컨트롤 보게 되면은 프레셔 컨트롤 세팅하게 되면요. 타이달 볼륨이 아니라 PC above PB라고 해서 설명드렸죠. 이 핍 위에 얼만큼의 프레셔 레벨을 줄 것인가를 설정하는 게 PC above PB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T포즈가 없습니다. T포즈가 없고요. 이 사각형 안에도 이제 TI 흡기 시간만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이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다시 위로 와서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이 5 더하기 20을 해서 피크 프레셔 10, 25를 고정해 주잖아요. 피크 프레셔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런 컴플라이언스나 에어웨이 저항에 따라서 타이다 볼륨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시큐레이션이 막 차게 됐다. 그러면 이제 500이 나오던 환자가 타이다 볼륨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피크 프레셔는 고정이기 때문에 환자를 케어할 때 타이다 볼륨을 잘 모니터링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게 되면은 미닛 볼륨이 떨어져서 이 알람이 뜨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겠고요. 자, 그리고 프레셔 컨트롤에서 이 T-인스프라이즈를 가끔 쓰게 될 텐데요. T-인스프라이즈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풀텀은 인스피레이션 라이스 타임입니다. 흡기의 기울기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볼륨 컨트롤에서는 플로우가 일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천천히 압력이 상승했는데 지금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디셀러레이팅 플로우 아주 빠르게 압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프레셔가 이렇게 아주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환자 폐와 이제 마찰이 생기는 경우에 이 오버슈팅이라는 파이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5%로 되어 있는데 0%로 낮춰봤더니 너무 기울기를 아예 안 준 거죠.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를 10% 줬더니 빠르게 올라가는 게 조금 완화되었죠.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오버슈팅이 즉 파이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RR이 예를 들어서 지금 15회라면은 4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는데 4초 동안 10%, 즉 0.4초 동안 이 길이가 0.4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0%니까는 바로 수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버슈팅 발생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는 이제 RR이 15회라면 0.2초 동안 이제 올라가는 게 되겠죠. 보통 0.2초 동안 이렇게 올라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래도 오버슈팅 발생하면은 인스피레이션 라이스 타임을 좀 상승시켜서 이 기울기를 이렇게 눕혀주면서 파이팅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즉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은 이 압력이 면적이 조금 사라집니다. 이만큼 면적이 추가 여기선 있는데 여기서는 이만큼의 면적이 색칠된 면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은 조금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환자가 훨씬 더 좀 더 편하게 호흡을 하거나 파이팅 업계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셔 컨트롤도 끝났고요. 다음으로 PRVC를 볼 텐데요.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의 약자입니다. 볼륨 컨트롤의 일종이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을 세팅을 하겠고요. Pressure Regulated가 된다는 말은 프레셔 컨트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프레셔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렇게 Decelerating Flow를 사용해서 피크 프레셔를 굉장히 낮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매 호흡마다 이 PRVC의 특징 한 가지 더는 매 호흡마다 환자 에어웨이나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가장 낮은 압력을 계산해서 매 호흡마다 그것을 가장 낮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PRVC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Regulation Pressure Limited라는 알람이 뜰 수가 있습니다. 이 알람이 뜨는 이유는 저희가 세팅 값을 500으로 했는데요. 보시면은 세팅을 500으로 했는데 타이다 볼륨이 500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으면은 볼륨 컨트롤처럼 피크 프레셔 계속해서 올리겠죠. 볼륨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어퍼 프레셔 리밋까지 올리는데 PRVC 모드에서는 어퍼 프레셔 리밋에 마이너스 5를 해서 지금은 25로 피크 프레셔를 레귤레이팅, 즉 조절을 해준다는 겁니다. 조절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볼륨 컨트롤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어퍼 프레셔 리밋입니다. 볼륨 컨트롤에서는 어퍼 프레셔 리밋을 찍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프레셔랑 플로우를 다 빼줘 버립니다. 왜냐하면 환자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이다 볼륨이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PRVC에서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제 비록 피크 프레셔는 알람은 뜨고 있지만 보시면은 타이다 볼륨이 안 나와서 피크 프레셔를 올려서 알람이 뜨고는 있지만 어퍼 프레셔 리밋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프레셔를 조절해서 타이다 볼륨이 최대한 나오게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타이다 볼륨이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지만 최대한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계속해서 타이다 볼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RVC를 사용할 때 어퍼 프레셔 리밋을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겠고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PRVC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게 타이달 볼륨이 나오고 있는데 피크 프레셔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프레셔 컨트롤이나 PRVC 많이 쓰시는데요. 프레셔 컨트롤은 프레셔를 완전히 고정하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을 떨어지는지 잘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요. PRVC에서는 타이달 볼륨이 떨어지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를 높이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가 이제 몇인지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되고 어퍼 프레셔 리밋 값을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레셔 서포트입니다. 프레셔 서포트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요. 프레셔 서포트 슬래시 CPAP을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환자가 이제 자발호흡이 없다, 앰리아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백업을 할 건지 프레셔 컨트롤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호흡 없으면 이걸로 백업이 될 거고요.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이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랑 트리거링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인스프 사이클 오프라는 게 생겼습니다. 사이클 오프라고 되어 있고요. 최신 버전에는 엔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되고 있어서 어떻게 호기로 전환을 할 거냐를 의미하는 건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왼쪽 베이직을 살펴보시면은 PS above PIP 그리고 PIP, FiO2가 있고요. 이제 RR이 없어졌습니다. 환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RR이 없어졌고요. 이쪽 오른쪽 화면을 보게 되면은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기 때문에 T자가 표시가 됩니다. 환자가 셀프 트리거를 하고 있다는 걸 표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셀프 트리거링 할 때 흉곽이 살짝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떨어지는 것을 압력이 살짝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플로우 트리거링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우의 변화가 있다는 자주색 표시를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RR이 없고요. 또 기존의 컨트롤 모드에서는 이쪽에 I 레이쇼 1대2면 1대2를 표시를 해줬는데 이제 TOT분의 TI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TOT는 Total Breathing Time이로서 전체 호흡 시간이고요. 이 TI는 이제 흡기 시간이죠. 그래서 전체 호흡 시간분의 흡기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컨트롤 모드에서는 I 레이쇼가 강제로 정해져 있고 이쪽에서는 좀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이클 오프를 통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이클 오프가 기본값은 30%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0%인데 피크 프레셔가 피크 플로우가 100%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30% 지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호기로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100%에서 30%에 떨어지면은 호기로 전환을 해주게 되는 게 기본 값인데요. 다음을 보시면은 70%로 만약에 올리게 되면 100%부터 70%까지만 떨어져도 호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호기로 전환이 되겠고요. 타이달 볼륨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 사이클 오프 혹은 엔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이 옵션을 1%로 변경해주게 되면은 100%에서 기본의 30%가 아니라 1%까지 떨어져야지 호기로 전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흡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타이달 볼륨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을 살펴봤고요. 요 같은 경우 이제 커프 프레셔가 완전히 터진 상황인데요. 터지게 되면은 보시면은 100%까지 플로우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커프 프레셔가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그 떨어진 만큼의 이제 플로우를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플로우가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30%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인스피레이션 타임의 최장 시간이 2.5초입니다. 최대 2.5초를 찍고 호기로 전환하게 돼서 이제 흡기 시간이 훨씬 더 길고 호기 시간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클 오프 시간을 퍼센테이지를 좀 더 높여주게 되면은 비록 타이달 볼륨이 안 들어가는 거는 비슷하게 되는데 플로우가 100%까지 들어간 이후에 어느 정도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제 I 레이쇼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 오프를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가 이제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터진 커프를 바꾼다든지 디튜브를 바꾼다든지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많이 생기는 이제 파이팅인데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흡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파이팅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보통 흡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는 경우인데요. 흡기가 진행되다가 환자가 호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압력이 이렇게 솟아나게 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파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이클 오프를 살짝 상승시켜서 조금 더 빨리 호기로 전환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조금 더 빨리 호기로 전환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팅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프레셔 서포트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죠. 환자가 이제 숨을 잘 안 쉬는 거죠. 앱니아에 빠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앱니아 타임은 20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0초가 지났을 때 백업이 걸리게 되고요. RR이 생기고 그 TTO2분의 TI가 아니라 I 레이쇼가 생기면서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알람 프로파일에서 이 앱니아 시간을 최소 15초까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분 동안 3번의 백업이 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백업이 너무 자주 걸리기 때문에 한번 환자를 확인해 봐라 아니면 모드를 바꿔라 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모드를 전 모드로 바꾸고 싶다면은 여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왼쪽 아래를 보시면 Previous 모드라고 나옵니다. Previous 모드에 뭐 볼륨 컨트롤이면 볼륨 컨트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세팅된 값이 그대로 이제 뜨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세팅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반대로 이제 환자가 너무 이제 숨을 잘 쉬어가지고 프레셔 레벨을 0까지 줄이게 되면은 10햅이 됩니다. 10햅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양압호흡 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갔는데 10햅이 되는 순간에 핀만 오라는 이제 핀만 계속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환자 호흡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음압이 살짝 걸렸다가 핍을 쭉 유지해 주다가요. 환자가 호기를 진행하게 되면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웨이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0회 웨이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IMV입니다. SIMV 보시면은 일단 SIMV 레이트, RR 대신 SIMV 레이트를 선택하는데요. SIMV 레이트를 6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6으로 설정하고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나의 강제 호흡을 몇 초 안에 끝낼 거냐 4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컨트롤 모드 쓰다가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세팅된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SIMV 레이트를 6으로 했기 때문에 60초당 6번의 이제 강제호흡을 주는 건데요. 10초당 한 번이네요. 그래서 이 빨간색 이 점선이 있는 게 10초입니다. 10초당 한 번에 강제호흡을 주는데 4초에 한 번씩 4초에 끝내줍니다. 그래서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강제호흡이 들어가게 되고 4초 안에 끝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머지 6초 동안은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서포트 브레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포트 브레스를 제공하겠고요. 서포트 브레스는 항상 프레셔 서포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자발호흡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자발호흡이 없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래도 자발호흡이 없다 그러면은 강제호흡을 주는 게 SIMV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SIMV 세팅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가적인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4가지 설정하시죠. 타이다 볼륨 아니면 이제 프레셔 레벨 설정하시고 이제 RR 대신에 SIMV 레이트 설정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PIP, FIOT 설정해 주신 다음에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이게 이제 RR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경우에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좀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레이트에다가 이 사이클 타임을 곱했을 때 60을 넘을 수 없다는 점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으로 하고 싶다 SMI 레이트를 그러면은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3초로 낮춰줘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호흡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강제호흡식 구간 외에 이제 서포트 브레스를 줄 때 요 PS 어버브 핍을 설정해가지고 서포트 브레스를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더를 내실 때 가능하면은 요 4가지를 기본적으로 내실 텐데 요거 4가지 외에 SIMV를 사용하실 때는 서포트 브레스를 할 때 얼마만큼의 프레셔 레벨을 설정하실 건지까지 오더를 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IMV에서는 컨트롤 모드랑 이제 컨트롤 브레스랑 서포트 브레스가 이제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일단 자발호흡이 없으면 SIMV 레이트만큼의 강제 호흡이 제공이 되고요. 자발호흡이 있으면 자발호흡에 맞춰서 SIMV 레이트만큼의 강제 호흡을 제공하는데 그 외의 시간 동안은 자발호흡 시 보조호흡을 제공합니다. 이 서포트 브레스인데 이 서포트 브레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환자가 RR 호흡 횟수는 환자가 마음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호흡 시간과 호흡 비율을 환자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가 좀 더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호흡 세기, 프레셔 레벨은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동작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NIV 모드를 간략하게 볼 텐데요. NIV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레셔 컨트롤과 프레셔 서포트가 있습니다. NIV 프레셔 컨트롤은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는 이제 양압 환기이기 때문에 엠브 배깅을 조금 더 정교하게 인공호흡기가 해준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트리거가 없습니다. 트리거가 없는 이유는 워낙에 항상 리키지가 많기 때문에 트리거를 이제 프레셔 방식의 트리거링을 사용하겠고요. 음압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플로우의 변화가 아닌 음압이 발생했을 때 트리거링 해준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NIV 프레셔 서포트는요, 기존의 프레셔 서포트랑 동일한데 마스크를 사용하는 프레셔 서포트고요.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NIV라서 차이점, 이제 리퀴지 컴pens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리퀴지가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리퀴지가 있는 만큼의, 당연히 타이다 볼륨이 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의 리퀴지가 있다. 타이다 볼륨을 뭐 500을 주고 싶은데 50%의 리퀴지가 있으면은 환자한테 250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500의 타이다 볼륨을 더 줘서 250이 추가로 들어가게 해서 합친 값이 500 들어가게끔 하는 게 리퀴지 컴pensation이 있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알람에 오디오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리퀴지 때문에 알람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알람은 뜨지만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그리고 트러블 슈팅 문제 해결입니다. 첫 번째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좀 특별한 게 이 플라토 프레셔가 있습니다. 플라토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즉 폐에 이제 걸리는 플라토 프레셔가 몇인지를 이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겠고요. 설명드렸듯이 VE라는 게 있는데요. V가 플로우의 약자이기 때문에 End Expiratory Flow, 즉 호기 말의 플로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자가 흡기를 하고 호기를 진행한 다음에 호기 말에 이렇게 0인 상태의 플로우가 유지되어야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긴 하시겠지만 호기가 이제 COPD 환자라서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이 플로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흡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V 값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순응을 잘 못해가지고 R을 굉장히 빠른 경우인데 PS 프레셔 서포트에서 환자가 호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흡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빠졌어야 될 이제 CO2가 차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제 오토핍이 있다고 하는데, 오토핍이 있는 것은 계산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 핍이 현재 세팅된 핍이 6인데 여기 보시면 8이 뜨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핍 토탈 값을 계산해서 봐야 되는 게 오토핍인데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뭐 ABJ를 사실 보시죠. 그래서 오토핍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플로우 웨이폼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오토핍이 있는지를 봐주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 V 수치를 통해서도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이런 메카닉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홀드키가 두 개 있습니다. 홀드키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유지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동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값들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좀 전에 VEE 설명드렸죠. VE라고 해서 이제 CO2가 리텐전 되느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컨벤셔널 모드에서는 거의 이제 VE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RR도 굉장히 낮고, 환자가 순응하기 때문에 거의 VE가 0 가까이에서 유지가 되다가, 프레셔 서포트가 되게 되면은 환자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RR을 좀 더 잘 결정하고 이제 호흡 비율이나 그런 것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잘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V 수치가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CO2가 이제 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통해서 환자의 V를 확인하고 조금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주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 이제 좀 많이 보시는 게 요 RR입니다. 이 RR, 녹색의 RR은 세팅된 RR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된 RR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세팅된 RR에서 RRSP는 환자의 spontaneous breathing입니다. 환자의 자발호흡이 얼만큼이 차지하는지. 그래서 이만큼 차지했다는 것은 이제 환자가 거의 다 대부분 자발호흡을 한 거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빈 곳은 환자가 잠을 아주 심하게 잤는데 진정이 되어 있는지, 어쨌든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컨트롤 모드를 유지했겠지만 환자의 자발호흡이 살아나게 되면은 서포트 모드로 가준다는 걸 판단하실 때 이 트렌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런 컴플라이언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보통 컴플라이언스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지 점점 약간 좋아져서 죄송합니다. 컴플라이언스가 점점 떨어져서 환자가 안 좋아지고 있는지 컴플라이언스가 점점 좋아지면서 환자가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트렌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부터 24시간까지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이제 웨이폼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좀 많이 차가지고 이렇게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항값이 높아져가지고 피크 프레셔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핍을 5를 설정했는데요. 지금 3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환자가 자발호흡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가 자발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핍을 5를 유지해야 되는데 환자의 자발호흡 능력이 있을 때 음압이 걸려버리면서 핍이 살짝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계신 거고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프레셔 컨트롤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압력이 들어가는 만큼 들어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RDS 환자입니다. 압력을 넣어주는데 폐가 이제 굉장히 스티프하죠. 딱딱하니까 들어가지 않고 압력은 들어가는데 플로우 변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타이달 볼륨도 굉장히 적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압력을 너무 높게 되면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압력을 좀 낮게 주고 RR을 좀 많이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뭐 더블 트리거링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ARDS 같이 이제 환자 런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은 환자는 이런 식으로 프레셔가 들어가는 도중에 플로우는 안 들어가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프레셔를 굳이 이렇게 높이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COPD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사실 좀 다르긴 한데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들어갔던 플로우가 안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천천히 끌려 나오다가 결국 어느 정도 남기고 다음 끼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호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쑥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이만큼 쭉 끌리는 만큼 CO2가 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퀵 억세스에서 루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루프를 봐주시면 노란색의 루프가 보여집니다. 루프가 처음에 이제 압력이 들어감에 따라서 가로가 이제 압력이죠. 가로가 압력이고 세로가 타이달 볼륨인데 압력이 얼마만큼은 압력이 들어갔을 때 볼륨은 얼마만큼 나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퍼런스 키를 통해서 딱 고정 하나의 이제 샘플 루프를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이제 타이달 볼륨이 잘 나오고 있다가 환자의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지거나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어쨌든 시끄러운 차서 프레셔는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프레셔는 똑같은데 타이달 볼륨이 이렇게 쭉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런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실 수가 있는 게 뭐 오프닝 지점이 어디서 이제 오프닝 되느냐, 압력을 쭉 줬는데 여기까지는 타이달 볼륨이 잘 상승 안 하다가 갑자기 타이달 볼륨이 상승하는 이 지점이 이제 렁이 열리는 지점이라서 뭐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클로징 포인트도 보실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런 루프를 볼 수가 있고 레퍼런스 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 말고 아니면은 플러스 2라는 것은 총 3가지 루프를 계속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다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좀 상승한 건데요. 뭐 기도가 넓어졌을 수도 있고 뭐 네뷸라이저 약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프레셔는 똑같은데 볼륨이 조금 더 상승하면 이런 식으로 모형을 나타냅니다. 루프가 이런 식으로 좋긴 한데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으로 이제 킵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팅 있을 때 이렇게 파이팅 있을 때 마지막 이렇게 상승하는 거 프레셔가 이제 잘 유지되다가 마지막 상승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없는데 그 트렌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트렌드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쪽에서 이 컴플라이언스를 보는 거죠. 어쨌든 루프를 보는 게 그 루프를 통해서 컴플라이언스를 볼 수가 있는데 루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낮아졌다 그러면은 컴플라이언스가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즉 컴플라이언스가 이런 식으로 하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루프를 확인을 실시간으로 못하고 계신다면은 트렌드를 통해서 이렇게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환자 폐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끝내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또 개별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